필리핀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이 설치해 놓은 시설을 파괴하세요. 새벽 4시 필리핀 해양안보청 작전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11만 원짜리 한국의 제안에 극단적 결정을 내린 필리핀 정부. 대체 한국이 필리핀 정부에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돈 11만 원이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파장.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에서 깬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스카버러 암초에 중국 선박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해요. 저는 필리핀 외무부에서 해양안보 담당 차관으로 일하고 있는 산토스입니다. 30년 동안 외교관으로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어봤지만 이런 긴급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외교학을 전공하고 해양법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도 모두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결혼도 늦게 했어요. 아내는 항상 당신은 바다와 결혼한 거 아니냐고 농담했지만 저에겐 정말 소중한 사명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에 뛰어올랐어요. 20분 만에 해양경비대 작전실에 도착했죠.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237개나 되는 점들이 우리 영해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중국 선박입니까? 작전실장 페레즈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네, 차관님. 어선으로 위장했지만 전부 군용 레이더를 달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침입입니다. 저는 30년 외교관 경력 동안 이런 규모의 도발은 본 적이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까? 어제 밤 10시경부터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37척이라니 우리 해군 전력보다 많은 숫자였거든요.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피어리 크로스에서도 이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죠? 중국이 24시간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피어리 크로스는 수심이 2m밖에 안 되는 작은 암초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만든다는 걸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3,000m 활주로 건설이 가능한 크기로 확장하고 있어요. 폭격기까지 뜰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해양법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였어요. 우리 바다에 중국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죠. 지금 즉시 중국 측에 항의하십시오. 하지만 더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방금 마누엘 산체스 어민이 중국 해경에 억류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마누엘을 알고 있었어요. 2년 전 어민 대표로 외무부에 찾아와서 중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을 신고했던 사람이었거든요. 3대째 어부인 선량한 사람이었죠.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조업하던 중 중국 해경이 강제로 연행했어요. 지금 중국 선박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왜 억류당해야 하는 거죠? 즉시 중국 해경과 교신하십시오. 무전기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어요. 저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필수 언어였거든요. 이쪽은 필리핀 해양경비대입니다. 우리 어민을 즉시 석방하십시오. 중국 해경 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어요. 이 해역은 중국 관할입니다. 불법 침입한 어민은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외교 경험을 총동원해서 대응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곳은 국제법상 필리핀 영해예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부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시 이 해역에서 철수하십시오. 무전이 끊어졌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2시간 후 마누엘의 가족들이 외무부로 몰려왔어요. 아내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차관님, 제발 우리 남편을 구해주세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외교관으로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마리아 씨,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너무 강해요.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200년 동안 고기 잡던 바다인데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해양법 전문가로서, 외교관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 대통령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해양안보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산토스 차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행동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영토 점령 시도예요. 국방장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군사적 대응은 자살행위입니다. 우리 해군 전력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외무장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소에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때 젊은 해경 간부 로드리게스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기만 할 겁니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다를 지키는 일에 바쳐왔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마누엘이 억류된 지 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산토스 차관님이십니까? 저는 중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리웨이 국장입니다. 중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가 직접 연락해온다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필리핀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코웃음이 났어요.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준다고요? 어떤 도움 말입니까? 최첨단 해양 감시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필리핀 전체 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스템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 외교관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이 공짜로 주는 건 절대 없어요. 조건이 뭡니까? 리웨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조건이라니요. 이웃 국가를 돕는 게 조건이 필요합니까? 다만 몇 가지 기술적 요구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이라면 시스템 유지 보수는 중국 기업이 담당해야 합니다. 워낙 복잡한 기술이라 다른 곳에서는 어려워요. 저는 이미 함정의 냄새를 맡았어요. 하지만 더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요? 모든 데이터는 중국 서버와 공유됩니다. 기술적 안정성을 위해서죠. 그리고요? 원격 업데이트와 통제 권한도 필요합니다. 시스템 오류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 정보를 모두 중국에 넘기라는 거였죠. 리웨이 국장님, 이건 우리 주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산토스 차관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필리핀에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리웨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미국도 손 놓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중국만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긴급히 정보국장 카를로스를 불렀어요. 그는 중국의 해외 투자 패턴을 분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카를로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무상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해 주세요.
2시간 후 카를로스가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어요. 차관님, 스리랑카 사례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7년 중국이 한반토타 항구 건설을 지원했어요. 무상이라고 했죠. 하지만 숨겨진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유지보수 중국 독점, 운영권 공유, 그리고 막대한 이자가 숨어 있었어요. 결국 스리랑카가 갚지 못하자 중국이 99년간 항구를 할양받았습니다. 99년이라고요? 네, 사실상 영구 할양이죠. 지금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무상 지원한다고 하더니 결국 40년간 통제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네, 똑같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해양 감시 시스템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해양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거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웨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산토스 차관님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검토 중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제안을 거절하면 필리핀이 책임지게 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우리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필리핀만 혼자 남게 되겠죠. 중국을 적으로 두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리웨이 국장님, 이런 식으로 압박하시는 건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압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나라가 있습니까? 하지만 마누엘 산체스 어민 이야기도 나왔으니 말인데 그분 석방 문제도 이번 협상과 연결될 수 있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거였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호적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죠. 하지만 적대적 관계라면 리웨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이 제안이 철회될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협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절하면 마누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바다는 어떻게 지킬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며칠째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큰 결정을 해야 해서요. 어떤 결정인데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국가기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결정이 우리나라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뒤척이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정말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전화가 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리웨이가 준 마감 시간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거였죠. 새벽 6시부터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어요. 30년 외교관 인맥을 총동원해서 각국 대사관과 외무부에 연락했습니다. 커피를 연달아 마시며 국제전화를 걸어댔죠. 워싱턴에 연결해 주세요. 긴급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어요.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스미스 차관보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스미스 차관보님, 필리핀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무력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미국 국무부 스미스 차관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옛 동창의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산토스 차관, 미국의 입장은 이미 명확합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영해를 점령하고 있어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이 주창하는 법치주의는 어디 갔습니까?
외교적 지지는 계속하겠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어렵습니다. 그럼 무기 지원이라도. 과거에도 여러 번 도와주셨잖아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빨라도 6개월은. 저는 허탈했어요. 6개월이라니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남아있기나 할까요? 결국 미국도 중국과 정면 충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같은 중국 위협을 받는 나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쿄 외무성에 직통으로 연결했습니다. 다나카 외무성 국장님, 필리핀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 아닙니까?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중국과 센카쿠 문제로 갈등 중이라서요. 그렇다면 더욱 연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대응해야죠. 죄송하지만 일본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협조해서 추진해야 해요. 결국 일본도 미국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독자적인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거였죠. 세 번째는 유럽연합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 연락했죠. 파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인맥이 있었거든요. 듀부아 국장님, 유럽연합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제법 수호 차원에서요. 필리핀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는 유럽에서 너무 멀어서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 아닙니까?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디 갔습니까? 유엔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겠습니다만 직접 개입은 어렵습니다. 회원국들의 동의가.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자기 앞마당이 아니면 관심 없다는 거였죠.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호주에도 연락했어요. 태평양 지역 국가니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캔버라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호주도 중국과 경제관계가 복잡해서요.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에도 연락해봤어요.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는 나라니까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인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히말라야 국경 문제로 중국과 대치 중이라 다른 전선을 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세안 회원국들까지 연락해봤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베트남은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여유가 없다고 했고,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외교적 지지는 하겠지만 실질적 도움은 줄 수 없다는 게 모든 나라의 공통된 답변이었죠. 오후 2시가 됐을 때 저는 완전히 좌절했어요. 리웨이가 준 시간도 6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니 마닐라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차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최종 답변 시간을 확인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마누엘 산체스 어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무고한 어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압박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다고 하세요.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산토스 차관님이십니까? 저는 한국 대사관 김성호 공사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는 그동안 별로 접촉이 없었거든요. 경제 협력 정도만 있었지 안보 문제로는 처음이었어요.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김성호 공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차가운 거절만 들었던 저에게는 마치 단비 같았습니다. 필리핀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일본, 유럽이 모두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겠다고요? 처음에는 경제적 지원 정도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 해군의 울산급 호위함을 제공하겠습니다. 호위함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호위함은 수백억 원짜리 무기 체계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제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네, 필리핀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양하겠습니다. 최신 레이더와 무기 체계가 모두 탑재된 상태로요. 그런데 가격이 상징적으로 11만 원만 받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11만 원이라고요? 이건 사실상 무상 지원이었죠.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하다가 이런 제안을 받으니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어요. 왜 그렇게 해주시려는 겁니까?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김성호 공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1950년 한국 전쟁 때를 기억하십니까?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주셨죠.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7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죠. 솔직히 저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역사였어요. 7,420명의 필리핀 청년들이 한국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당했어요. 김성호 공사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한국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이런 이유로 도움을 주겠다는 나라는 처음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국익만 계산하는 차가운 답변들을 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그런 이유로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한국도 경제적 피해를 각오해야 할 텐데요. 그건 우리가 감수할 일입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공사님, 구체적인 조건들을 논의해야겠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필리핀 해군 승조원들의 훈련 비용, 기술 지원, 유지 보수, 모든 걸 한국이 부담하겠습니다. 무상으로요? 네, 완전 무상입니다. 단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잠시 긴장했어요. 역시 조건이 있구나 싶었죠. 필리핀도 언젠가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거죠. 저는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1시간 후에 대사관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급히 대통령궁으로 향했어요.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모였어요. 경제장관 리베라, 국방장관 산체스, 외무장관 곤살레스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리베라 경제장관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차관님, 중국은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어요. 한국 군함 하나가 그보다 가치 있습니까? 산체스 국방장관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과 품격의 문제예요. 중국 제안은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곤살레스 외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제안에는 주권 침해 조건이 없어요. 진정한 우방의 도움입니다. 하지만 리베라가 계속 반대했어요. 경제적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되면 우리 경제가 망가져요. 무역량을 생각해 보세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격렬하게 계속됐어요.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결국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루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제안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70년 전 은혜를 갚겠다는 게 진심일까? 하지만 김성호 공사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한국 제안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김성호 공사가 대사관 정문에서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밤새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네, 솔직히 믿기지 않아서요. 이런 조건 없는 지원이 정말 가능한 건지. 김성우 공사가 제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대사관 회의실에 앉았어요. 벽에는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 대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필리핀 군인들의 모습이 70년 전 그대로 남아 있었죠. 김 공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김성우 공사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저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잇는 나라는 품격이 없는 나라다라고 하셨거든요. 품격이요? 네, 국가에도 품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말입니다. 저는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익만 계산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도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 거고. 차관님,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요? 김성우 공사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지속 가능한 관계예요. 강압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말입니다. 중국식이 아닌 방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국은 빚의 덫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려 하지만 한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점점 감동받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을 가진 나라가 있다니. 구체적인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울산급 호위함 한 척을 11만 원에 양도합니다. 이건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이 보내준 7,420명을 기리는 의미예요.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 해군 승조원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집중 훈련시킵니다.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요. 기술 지원은요? 한국 해군 기술진 20명이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2년간 기술 이전을 담당합니다. 이것도 전액 무상이에요. 저는 놀라웠어요. 이 정도면 수십억 원의 가치였거든요. 정비와 부품 공급은 어떻게 하나요? 향후 10년간 모든 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술 자립도 지원할 거예요. 정말 조건이 없습니까? 한국 기업에게 특혜를 달라거나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거나. 김성우 공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조건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저는 긴장했어요. 필리핀이 언젠가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되길 원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전부예요.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 김성우 공사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압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믿어요. 김성우 공사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필리핀도 언젠가 또 다른 이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 있는 국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0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철학이었거든요. 김 공사님, 한국의 진심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호위함에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필리핀 의리함이라고요. 의리함이요? 네, 70년 전 필리핀이 보여준 의리를 기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가 의리로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이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대사관을 나온 후 저는 바로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긴급회의를 다시 요청했어요. 대통령실에는 어제와 같은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중국의 최후 통첩 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각하 한국과의 협상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의 제안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11만 원의 상징적 가격, 완전 무상훈련, 기술 이전, 부품 지원까지 모든 내용을 설명했어요. 리베라 경제장관이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각하, 중국은 100억 달러예요. 한국 제안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하지만 산체스 국방장관이 강력히 반박했어요. 장관님, 100억 달러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주권을 팔아넘기는 건데요. 곤살레스 외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조건이 깨끗해요. 주권 침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정보국장 카를로스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각하, 중국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도 해양 감시 시스템을 제안했대요. 우리만 타겟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가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산토스 차관, 한국 제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하, 저는 30년 외교관으로 살면서 이런 순수한 선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조건이 없다고 봅니까? 네, 오히려 우리에게 언젠가 다른 나라를 도우라고 부탁하더군요. 이런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요들을 둘러봤어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산체스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어요. 각하, 한국안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곤살레스 외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한국안에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리베라 경제장관만 여전히 망설였어요. 경제적 손실이 걱정됩니다만 다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산토스 차관, 즉시 한국 측에 연락하십시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성우 공사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공사님,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차관님. 언제 호위함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까? 2주 후 부산항에서 인계식을 갖겠습니다. 그때 필리핀 해군 승조원들도 함께 오시면 바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침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압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2주 후, 저는 필리핀 해군 대표단과 함께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가는 내내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부산항에 도착하자 한국 해군 의장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김성우 공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차관님,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우리는 부산항 일부두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어요. 거대한 울산급 호위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102m, 배수량 2,300톤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함포와 미사일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춘 최신 전투함이었어요. 저게 정말 우리 것이 되는 겁니까? 필리핀 해군 사령관들 로사리오 제독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 박중호 제독이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 함정은 이제 필리핀 해군 소속입니다. 한 명도 필리핀 의리함으로 명명했어요. 의리함이라니 정말 의미 깊은 이름이군요. 박 제독이 우리를 함정으로 안내했어요. 갑판에 올라서자 필리핀 국기가 마스트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함정의 성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장교가 각종 장비들을 보여줬어요. 최신 3차원 대공 레이더, 해상감시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델 로사리오 제독이 놀라며 물었어요.
이 레이더로 얼마나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까? 200km 이상 가능합니다. 중국 함정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 함포는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필리핀 해군 장교들이 연신 감탄했어요. 우리가 보유한 함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미사일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대한미사일과 대공미사일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인계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해군기와 필리핀 해군기가 교체되는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김성우 공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70년 전 필리핀이 보여준 의리를 한국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박중호 제독도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이 함정이 필리핀의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인계식이 끝난 후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필리핀 해군 승조원 50명이 한국 해군 교관들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첫날부터 한국 해군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레이더 조작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해군 교관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단순히 버튼 누르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리부터 설명해줬거든요. 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까? 필리핀 해군 소령 라모스가 물었어요. 진정한 기술 이전이 목표니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정성을 보이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핵심 기술은 숨기고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거든요. 3일째 되던 날 실습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실제 함포 사격 훈련을 했어요. 목표물 거리 5km 사격 준비. 한국 해군 교관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승조원이 사격 통제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발사. 함포가 불을 뿜으며 포탄이 날아갔어요.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델 로사리오 제독이 감탄했어요. 우리가 가진 함정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군요. 한국 해군 교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내구성과 정밀함을 모두 갖췄어요. 그때 한국 해군 기술진이 더욱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이 함정의 엔진실을 보시겠습니까? 엔진실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비 매뉴얼도 필리핀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번역해 주셨다고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 정도의 정성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항에서 마닐라까지 직접 항해해온 필리핀 의리함이 마닐라만에 입항하는 순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영했어요. 필리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 진정한 품격 외교. 70년 만에 돌아온 의리, 한국, 필리핀 형제의 꽃피다. 조건 없는 지원, 이것이 진정한 우방.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우정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가혹했습니다. 인계식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시작했어요. 차관님, 중국이 우리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명백한 보복이죠. 수산업은 필리핀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였어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광업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관광을 금지했어요. 전면 금지라고요? 네, 중국 여행사들에게 필리핀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대요. 중국 관광객은 필리핀 관광 산업의 30%를 차지했어요. 이건 정말 큰 타격이었죠. 3일째에는 금융 제재까지 시작됐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필리핀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회수하고 있고요. 경제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리베라 경제장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잠시 버텨보면 되지 않을까요? 벌써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도움은 받았지만 중국의 보복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누엘 산체스 어민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해요. 불법 침입죄로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계속 협박하는 거였죠. 그날 밤 대통령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리베라 경제장관이 불안해했어요. 각하,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국 함정 하나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내부에서도 동요가 시작됐어요. 친중파 의원들이 재고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차관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어요. 각하, 지금 힘들어도 버텨야 합니다. 중국에 굴복하면 영원히 속국이 돼요. 하지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곧 필리핀 의리함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급한 전화벨이 울렸어요. 차관님, 중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 작전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스카버러 암초에 중국 함정 12척이 집결했어요. 이번엔 해군 함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작전실로 달려갔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축함 2척, 호위함 4척, 해경 함정 6척입니다. 지금까지 본 중 가장 큰 규모예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무력 시위였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차관님, 중국이 우리 어민을 또 억류했어요. 누구를요? 카를로스 바스케스 선장과 승조원 6명입니다.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조업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마누엘에 이어서 또 다른 어민을 잡아간 거였죠. 즉시 대통령께 보고하십시오. 1시간 후 대통령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도 강력히 대응해야겠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산체스 국방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각하, 필리핀 의리함을 출동시키는 게 어떨까요? 실전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네,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 받은 함정이 드디어 실전에 나서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중국 함정들이 12척이나 되는데. 델 로사리오 제독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각하, 한국 함정의 성능을 믿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의리함 즉시 출동하십시오. 2시간 후 필리핀 의리함이 마닐라만을 떠나 스카버러 암초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승선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함장 라모스 대령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차관님, 3시간 후면 목표 해역에 도착합니다. 중국 함정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집결해 있어요. 우리 어민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함교에 올라가니 한국제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200km 밖의 상황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능이군요. 레이더 요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완벽하게 훈련시켜줬어요. 이제 우리도 중국 함정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표 해역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전방 15km의 중국 함정들이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중국 함정들이 위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선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죠. 라모스 함장이 무전을 켰습니다. 이쪽은 필리핀 해군입니다. 즉시 우리 어민을 석방하십시오. 중국 함장의 대답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이 해역은 중국 관할입니다. 필리핀 군함은 즉시 철수하십시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이곳은 필리핀 영해입니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무효입니다. 그때 중국 함정 하나가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중국 호위함이 2km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함포를 조준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무력 위협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라모스 함장이 침착하게 명령했어요.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목표물 로곤. 한국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중국 함정을 정확히 조준했어요. 목표물 포착 완료. 사격 준비 완료. 그 순간 무전으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중국 함정.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중국 함정이 잠시 멈췄어요. 우리의 정밀한 조준에 당황한 것 같았죠. 차관님, 함포 발사 허가를 요청합니다. 라모스 함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고 사격 한 발만 하십시오. 함포 발사. 필리핀 의리함의 함포가 불을 뿜었어요. 포탄이 중국 함정 앞 500m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차관님, 중국 함정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12척의 중국 함정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민들도 석방됐습니다. 카를로스 바스케스 선장과 승조원들이 무사히 풀려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12척을 물러나게 한 거였어요. 한국 함정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델 로사리오 제독이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한국제 함정으로 중국 견제 성공. 작은 나라의 당당한 자위권 행사. 한국 무기의 우수성 다시 한번 입증.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대한민국의 품격 외교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무조건적 지원을 한 결과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은혜 외교의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다. 조건 없는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감동적으로 썼어요.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한 품격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하고 싶습니다. 몇 대나 주문하시겠습니까? 전차 180대, 자주포 212대요. 이건 수조원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K 장갑차 공급 계약을 요청했어요. 필리핀에서 보여준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K 방산 장비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체코까지 줄줄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국제군사전시회에서는 한국관 부스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 입증됐으니까 믿을만하다. 필리핀 사례를 보니 정말 우수한 것 같다.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섰어요. 한국 방산 업체 직원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하루에 수십 개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언론도 놀라워했어요. K방산이 세계 군사무기의 새로운 스탠다드로 부상하고 있다. 품질과 성능, 그리고 신뢰성까지 모두 갖춘 무기체계다. 영국 군사 전문지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진정성까지 함께 판다. 이것이 K방산의 경쟁력이다. 프랑스 언론도 찬사를 보냈어요. 한국의 품격 외교와 우수한 기술력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아예 한국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품격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그 결과 한국 방산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K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청 관계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니라 품격 때문이었어요. K방산을 사면 기술만 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얻는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믿을 수 있다. 각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필리핀 의리함의 성공 이후 2주가 지나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국제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필리핀을 무시하던 나라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차관님,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흥겁해서 달려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필리핀 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얻었는지 궁금하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외면하던 미국이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인다니.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의 해양 안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과 포괄적 파트너십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깊은 연락은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김성우 공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정부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포괄적 전략 협력 관계로 격상하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전략 협력 관계라니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국방,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일주일 후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한국, 필리핀 포괄적 전략 협력 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김성우 공사가 한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저도 필리핀 측 대표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협정 내용은 정말 포괄적이었어요.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이 필리핀 해군 현대화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간 추가 함정 제공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죠. 중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해양 분야에서는 공동 순찰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필리핀 해군이 함께 남중국해를 지키는 거였죠.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량을 5년 내 3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식에서 김성우 공사가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70년 전 필리핀이 보여준 의리를 한국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형제국가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품격과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언젠가 우리도 다른 나라에 베풀겠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1세기 품격 외교의 완성작.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델. CNN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품격 외교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가. BBC도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어요. 대한민국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힘이 아닌 품격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한국.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군사적 힘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닌 도덕적 가마력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였다. AP통신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아름다운 외교 사례. 한국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다. 유럽 언론들도 한국을 극찬했어요. 영국 가디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국가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실현했다. 프랑스 르몽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외교는 시와 같다.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독일 슈피겔에서는 아예 한국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품격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길이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한국은 외교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조건 없는 선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했다. 아시아 언론들도 놀라워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품격 외교 앞에서 일본도 반성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작은 나라도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외교 철학을 배워야 한다. 힘이 아닌 마음으로 세계를 움직였다. 중동 언론들도 감동했어요. 아랍 알자지라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슬람의 가르침과 같은 마음을 보여줬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다. 아프리카 언론들도 한국을 주목했어요.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희망을 줬다. 작은 나라도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국제적 찬사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국 정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진정한 윈윈이 가능하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한국의 지원에는 숨겨진 조건이 없다. 이런 평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결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국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나라, K-팝처럼 멋진 외교, 한국 음식처럼 따뜻한 마음. 이런 표현들이 각국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한다. 평화와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여줬다.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품격 외교의 교과서다. 그때 김성호 공사가 제게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젠가 필리핀도 누군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이었어요.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다시 나누는 것.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품격이었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제 대국이나 기술 강국이 아니라 품격 있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70년 전 필리핀이 보여준 작은 의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의리를 절대 잊지 않았고 마침내 갚을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마닐라만을 바라보며 그때를 회상합니다. 필리핀 의리함이 저 앞바다를 지키고 서 있어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있죠. 중국 함정들이 예전처럼 함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오늘도 중국 함정 3척이 접근했다가 우리 함정을 보고 물러갔습니다. 해양경비대 보고를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됐거든요. 마누엘 산체스 어민도 무사히 석방되어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더 이상 중국 함정들이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있죠. 차관님, 마누엘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 덕분에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이 보여준 품격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한 척의 군함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자존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강대국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에게도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품격이었어요. 국가에도 품격이 있다는 걸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네 번째는 신뢰였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체험했어요.
조건 없는 선의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목격했죠. 마지막으로는 책임감이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는 선순환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실제로 필리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동티모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줬어요. 한국에서 배운 품격 외교를 실천한 거였죠. 차관님, 동티모르 정부에서 감사 서한이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필리핀의 따뜻한 도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우리도 다른 나라에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캄보디아에서 홍수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구호물품과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와 같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라오스에 학교를 지어주고 미얀마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방글라데시에 재해 구호팀을 보내는 일들이 계속됐어요. 이제 필리핀도 받은 도움을 나누는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닮아가고 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아름답다. 품격 외교의 선순환이 시작됐다. 국제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성우 공사는 지금 한국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필리핀과의 관계를 챙기고 있습니다. 산토스 차관님, 한국에서 필리핀 청년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싶다고 해요. 어떤 교육인가요? 해양기술, 조선기술, 방산기술 등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네요. 모두 무상으로요. 한국의 도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군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필리핀 청년 100명이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왔어요. 이들이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중추가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도 작은 함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거예요. 중국은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고 있거든요. 차관님, 중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하네요. 정말입니까? 네,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중국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도 스카버러 암초에서는 필리핀 의리함이 든든하게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나타나면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이제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승조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 해군의 실력도 놀랍게 향상됐어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관님, 베트남에서 우리 해군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요? 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수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거였죠. 오늘 저녁 저는 김성호 차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그때 도움을 주신 덕분에 필리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산토스 차관님이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품격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김성호 차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필리핀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받은 도움을 계속 나누는 거죠.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품격을 계속 실천하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받은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필리핀의 도움을 잊지 않았고 그 은혜를 갚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둘째, 진정한 도움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왔어요. 이런 순수한 선의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작은 나라도 품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품격 있는 나라가 존경받습니다. 넷째, 받은 도움은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계속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한국이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 바다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필리핀 의리함이 그 희망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근원에는 한국의 품격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나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눌 줄 아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